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제과학은 현재 얼마큼 발전하였는가? 복제과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빛과 그림자는, 그리고 복제과학의 바람직한 방향은 이와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바랍니다. 순서 아무나 해요? 순서 정해. 실행 누가 하시나요? 여기 앉은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네, 네, 그건 네. 모르겠는데. 손들으세요. 가만 있어봐. 진행하는 어머니 설명 하고. 그냥 손든 사람은 하지. 김예원 해. 먼저. 나? 얘 하고 나가라고?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복제라는 단어의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제란 같은 유전적 성질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어내므로 기억이나 다른 경험 같은 것은 복제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생명 복제 연구가 얼마나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생명 복제 연구의 역사와 함께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 복제 연구는 바탕도서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게의 세포를 먼저 분리하는 데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뒤로 양서류인 개구리나 영원 같은 생물의 복제가 이루어지고, 뒤로 포유류인 양, 말, 소 등의 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996년도 복제양 돌리가 그냥 복제가 아닌 성체의 체세포로부터 복제되면서 이 복제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뒤로 인간 배아의 복제까지 성공하면서 더욱더 큰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줄기세포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그리고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나뉩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된 지 14일 이내의 배아를 주로 다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가 인간이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체줄기세포는 이미 자란 성인이 골수에서 줄기세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포를 뽑아내는 것인데요. 그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양이 매우 적고 또 뽑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모두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2012년에 영국의 존 거든과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라는 과학자가 체세포로부터 역분화를 해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보통의 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 많고, 또 나중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연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거부반응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점을 안고 있지만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 또한 암 발생이 잦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발전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상입니다. 2분 58초입니다. 몇 분이 크게 말씀해주세요. 2분 58초입니다. 저는 앞서 말한 박수림 토론자의 의견을 이어받아서 저희 의견과 같이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복제과학은 발전 단계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복제과학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복제과학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복제과학이 개나 고양이처럼 인간보다는 단순한 동물들을 복제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그것은 주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방향에서 쓰이게 된 활용 방법이고, 원래 주 목적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사람 내의 장기들을 복제하여서 나중에 병을 예방하기 위함이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구 결과는 2005년에 영국 뉴캐슬 대학 연구팀이 인간 배아를 복제한 것입니다. 아직 그 인간 배아를 복제했다는 것까지밖에 못 갔기 때문에 앞으로 원하는 대로 성장을 시킬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무슨 기술이 더 필요한지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법을 개발한다 쳐도 복제된 장기를 나중에 쓰기 위해서는 후까지의 관리 방법을 개발을 해놔야 하므로 또 이도 얼만큼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제과학은 아직 발전 단계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2분 21초입니다. 이해지. 앞서 박수림 토론자가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복제과학 그 발전의 역사를 말했고, 또 김예원 토론자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진행 단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김예원 토론자의 말대로 복제의 목적이 치료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현재 연구도 그쪽으로 되고 있고, 많은 지원금 그런 것도 다 의학이나 치료 쪽을 위한 것이니까요. 근데 저는 복제과학이 이제 그런 목표를 이루고 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런 것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 처음 우리가 복제과학이 처음 나타났던 것이 한 100년쯤 전 그 성게 실험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유전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고, 그냥 단순히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모르던 때였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말입니다. 근데 그때 성게 실험의 성공을 이후로 100년쯤 후 지금은 인간 배아 복제도 성공하고, 또 포유류 같은 고등동물의 복제도 성공했습니다. 100년 만에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은 100년이란 시간이 길어 보일진 모르지만 이런 기술이나 그런 과학 그쪽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짧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제과학은 또 그때 당시에는 또 어떻게 이용할까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그때의 목적은 바탕도서에 의하면 그 동물의 그 번식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정말 놀랍게 또 빠르게 발전해서 이제는 인간의 치료, 또 치료뿐만이 아니라 환경, 또 경제적 그런 것까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때문에 그 목표 달성이나 발전이 결코 많이 남았거나 미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분 50초입니다. 이영미, 박소림 토론자께서는 줄기세포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이혜지 토론자께서는 유전공학의 발달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하셨고, 김예원 토론자가 초기 단계라고 하셨고, 이혜지 토론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앞으로 복제과학이 어떻게 더 발전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복제과학은 처음에는 식물을 복제하고 그 다음에는 동물을 복제하고 현재는 인간의 배아 세포까지 복제하는 것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 복제를 통해서 인간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식량 문제나 또 생태계 일정 멸종해가는 동물들을 복제시킬 수 있음으로써 복제과학은 현재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현재 치료하지 못하는 여러 희귀병이나 그런 많은 장기들이 필요한 병들을 배아세포나 줄기세포를 통해서 복제시켜서 치료할 수도 있고 또한 우수한 종자들을 복제하여 여러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멸종동물들을 복제하여서 여러 생태계에 필요한 자원들을 보내서 생태계를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복제과학은 현재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학 분야이고 또한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59초입니다. 앞서 박소림 토론자는 지금까지 복제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줄기세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김예원 토론자는 그 복제과학이 의학기술의 발전을 목표로 의학기술의 발전이 복제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셨고 이 예지 토론자는 그 김예원 토론자는 또한 복제과학이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지 토론자는 복제과학의 목표가 의학기술에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또 그 복제과학이 지금까지 현재 많이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김예원 토론자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형민 토론자는 복제 기술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인간의 치료 등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앞서 김예원 토론자나 이혜지 토론자, 이형민 토론자가 의학기술에 대해서 조금 말하셨는데 전 거기에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복제 동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는데요. 복제양 돌리를 만들어낸 윌머트 박사는 피를 굳게 하는 유전자를 복제하여 그것을 양의 세포에 넣어서 복제양 폴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복제양 폴리는 혈우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우유에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복제 염소 메디가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복제 젖소 보라민은 항생제로 사용되는 락토페린을 생성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복제 과학에서 의학 기술에 있어서는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이것이 상용화된다면 환자들에게도 더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분 33초입니다. 그 다음 발언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잠시 후에 지도 검사했으니까. 누구의 발언 내용이 가장 그 현상 위주였어요? 어머니들과 학생들, 방청 학생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 아니고 현상을 말하는 거. 누구의 발언? 네, 그죠? 이해지? 말고. 너희들이 말해요. 토론자들이 말해요. 누구 발언이 가장 현상만 말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나 의견 없이. 맞아, 박수림이야. 박수림. 5명 발언 중에 박수림 발언 내용은 100% 현상이지. 현상 내용이었어. 100%는 아닌가? 100%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복제각의 현황에 대해서 말했어. 거기는 자기 의견이나 자기 주장이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괜찮아. 맨 첫 발언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2번째나 3번째 발언자라면 이렇게 자기 그 현상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괜찮아. 괜찮다니까. 네, 잘했어요. 내용을 완전히 파악해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요약 제시한 녀석입니다. 대단히 많이 공부를 했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그 순서대로 또 그 멈칫거림도 없이 아주 잘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과학 공부를. 맨 처음에 박순희가 이 말 복제란 해가지고 복제에 대한 개념 정의했죠. 개념 정의도 잘 했네. 같은 유전 형질을 똑같이 만드는 것으로 거기에는 기억까지는 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가정 맞는 것 같아요. 가정 아주 밝혀진 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현재 복제과학이 얼마나 발전됐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쭉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성계에서부터 유도 만능 줄기세포까지 아주 잘 말했어요. 2분 58초 걸렸네. 3분씩이죠. 그다음 피매원 말했어요. 김혜원은 뭘 말했는가? 김혜원 뭘 말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박수림이가 발표하고 나서 지금 뭘 발표하는 단계냐면 이거거든요. 복제과학은 현재 얼마나 발전하였는가거든, 논제가. 근데 박수님이가 다 말을 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걱정했어. 나머지 사람들 뭐를 발표하지? 성계에서부터 만능 유도 만능 줄기세포까지 다 말을 해버렸으니까 뭘 말을 하지 했는데
김혜원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복제과학의 발전 단계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말한 거야. 이 앞서 박수림이는 복제과학의 단계가 초기냐 아니면 굉장히 성장 단계냐 뭐 최고 절정기냐 이런 거 말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말 안 했죠. 그러니까 김혜원이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말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할 거리가 있죠. 아주 잘 택한 거예요. 김혜원. 아주 잘했어. 선생님 같으면 말을 못했습니다. 뭘 말을 초기 단계입니다. 자, 우선 서두 맨 첫말부터 잘했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이게 주제문이죠. 그 다음에 초기 단계임을 쭉 증명을 해나갔어요. 이래서 초기 단계입니다. 자, 내용이 이랬어요. 복제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했어? 병치료라고 말했죠. 자, 복제과학의 단계가 초기 단계라고 판단을 내린 근거가 있어야지. 그 근거가 뭐야? 복제의 목적이 치료인데 아직까지 치료에 적용되는 것은 극히 초보 단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판단과 판단의 근거를 말했어요. 그 다음에 초기 단계임을 그 다음에 이어서 말했어요. 현재는 개 고양이 하고 있는 2005년에 인간 배아 복제를 했고 연구해서 성장시키는데 지금 줄기세포를 성장시키고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조금 성장을 시켰던데 바로 얼마 전에 미국에선가? 예지 알고 있어? 기사에서. 바로 얼마 전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원래 세포가 하나였죠? 2개로 분화하죠? 그 다음에 4개, 8개로 16개로 분화하죠? 몇 개까지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160개까지인가? 그렇게 분화하는 걸 성공했다고 내가 기사를 찾아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혜원이는 말하길 배아 줄기세포를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는데 맞는 말이죠. 아직은 모르죠. 그렇게 약간의 성과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초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배아 줄기세포 복제과학의 목적이 뭐 심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레크레이션도 아니고 그 목적이 인간 질병 치료인데 그러므로 초기 단계입니다. 맞는 진단이에요. 자, 이혜지가 말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 자, 박수림 토론자는 복제과학의 역사를 말했고, 이어서 김혜원 토론자는 그 단계를 말했습니다. 맞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네. 박수림은 역사를 말했고, 달리 말하면 현상이죠. 현상을 말했고, 김혜원이는 단계를 말했네. 그렇게 이혜지가 딱 요약을 했죠. 잘 했죠.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기 어려워요. 박수림이가 뭐에 대해서 말했죠? 한 단어로, 네, 역사입니다. 김혜은은 뭐에 대해서 말했죠? 한 단어로. 예, 단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죠. 그렇게 그런 단어로 정리한다는 게 무척 어려워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말했나? 이혜지가 이렇게 말했네. 자, 김혜지가 말했던 복제과학의 목적에 동의합니다. 좋아요. 동의할 건 하고, 아니면 이의제기 할 건 하고. 이렇게 단계 설정을 해야 돼. 앞토론자들하고. 그러나 다음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김희연 토론자는 말하기를 배아 복제를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자, 100년 전에는 성게를 실험했는데 그때는 단지 그 목적이 동물 번식의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포유 복제까지 가능하고 그 목적도 발전해가지고 치료와 경제, 환경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해진은 많이 발전했다는 거야. 그죠? 네? 아니, 이해진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진은 생각하기를 복제과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김혜원이는 복제과학이 초기 단계라고 했으나 이해진은 많이 발전했다고 봤어. 그런데 각기 둘이 다 보는 기준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김혜원은 초기 단계로 보지만 이해진은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전혀 주장은 다르죠. 한쪽은 많이 발전했다, 한쪽은 찌끔밖에 발전 안 했다. 근데 둘 다 맞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병 선생님은 참 곱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도 될 수 있고 틀린 말도 될 수 있고 외모로 보면 그 틀린 말인데 마음씨를 보면 이제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형민이가 말을 했는데 이형민의 발언 내용은 뭐 있는가 이랬더니 식물로부터 동물로 인간 배열로 발전됐다. 인간 치료 그 목적은 인간 치료, 희귀병 생산, 우수종 생산, 생태계 멸종 동물 복원 등등. 가장 복제과학은 현 세계 가장 중요한 학문이며 더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다 맞는 말인데 무난해. 그러니까 그 앞에 박수림이는 역사에 대해서 말했고 김혜원은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고 이혜진은 아니다 많이 발전한 단계다라고 했는데 이영민이는 뭐에 대해서 말했냐 했을 때 딱 특징을 내가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 무난하고 틀린 말 하나도 없으나 특징은 찾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장우주. 앞토론자들이 뭘 말했는가를 우선 쭉 말했네. 네 사람의 발언 특징들을 다 요약해서 발언했는데 상당히 잘 듣고 특징들을 잘 요약 제시를 했네. 이것도 참 대단한 건데. 이영민이도 그렇게 했었지? 이영민이도 그렇고 다 오늘 토론자들은 다 자기 앞 발언자들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한 단어씩 각기 정리하고 넘어가네. 근데 전원이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튼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다 잘 하고 있네요. 자, 장우주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까지 의학기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어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뭘 덧붙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 수 없었어요. 덧붙이겠다는 건 알겠는데 뭐에 대해서 덧붙이겠다는 건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듣고 보니까 뭐에 대해서 덧붙였냐면 의학 분야에 대해서 덧붙여 말하겠다는 거였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면 좋지. 이제까지 여러 토론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수림은 뭐, 김혜원은 뭐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복제의 목적은 김혜원 토론자가 말했듯이 병치료, 즉 의학기술에 적용하기 위함이라는데 동의를 합니다. 복제과학은 의학기술의 적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그 의학기술에 관하여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뭘 말했냐면 월마트
월마트가 아니라 뭐죠? 윌머트인가 뭔가 말해봐. 윌머트. 윌머트 말했고, 폴리 만들었고, 혈우병 치료, 우리나라에서 메디 생산 등등, 상용화 등등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우주 토론자는 뭘 말했냐면은 이 앞서 맨 처음에 말했던 박수림이는 복제과학의 모든 현상을 다 말했어요. 그리고 김혜영은 복제과학의 목적을 말했어요. 의학. 근데 장우주 토론자는 그 바탕에서 이제 의학 기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장우주 단계에서는 지금 5번째니까 결코 박수림이가 말했던 내용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걸 다 말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거 선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제 깊이 말해야 되는 단계인데 장우주가 그걸 잘했어요. 의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5명 토론했는데 전원이 다 역할 분담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햄버거 만들어지듯이 햄 들어가고 뭐 참깨 들어가고 채소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갈까요?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햄버거가 잘 만들어졌어요. 5명 잘 만들었어요. 아주 대단히 잘했어요. 20분. 자, 이어서 조금 1분 생각할 시간 좀 갖고 할까? 내 말씀하고 뭘 말할까? 지금 몇 분? 15분 33초. 15분. 15분. 됐습니다. 순서 아니, 자유로. 그 김예원. 김혜원 손 들었어? 네. 제가 말할 것은 복제과학의 양면성입니다. 복제과학은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복제과학은 바탕도서에 따르면 HCT사가 희귀종의 인도물소를 복제한 것처럼 멸종위기 동물과 희귀 동물들을 복제시켜 종을 보존시킬 수 있고 또 복제과학의 주 목적인 인간의 치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 봤을 때 경제성 측면에서 우량 가축들의 생산을 증대시켜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등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복제과학은 복제동물들의 복제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지구와 오염된 환경을 더욱 쪼일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또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제된 장기를 믿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예로 2010년에 스웨덴의 나이스 데일리라는 뉴스 회사에서는
거리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제과학에 대한 복제 장기를 만일 상용화를 시킨다면 당신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아직은 그 복제 장기를 사용하긴 꺼림칙하다 이런 대답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복제과학은 현재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악성 바이러스들을 새로 생성할 수도 있고 또 우량 가축들이나 인간 자체를 복제할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단점들도 이렇게 많은 방면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제과학은 장점과 단점이 많은 아주 유혹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분 54초입니다. 그다음에 잠깐만 있어봐. 둘이 동시에 손 들었어? 예지가 끝나서 그러면은 예지하고 수림이하고 아까 수림이가 먼저 박혔잖아. 예지야. 그러면은 이렇게는 어떻게 할까? 가위바위보 했어요. 그래, 아까 안 돼? 슬피니까. 네. 박수림. 그래. 앞서 김혜원 토론자께서는 그 빛으로서 그 의료와 뭐 식량 문제 해결 등의 의료와 우량 가축 등의 그러니까 장점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림자 장점으로는 그 인공 장기들이 부작용과 또 사람들이 의심 등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빛에 관해서입니다. 저도 인공 장기가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현재로서는 장기 기증이 매우 부족하면서 이식해야 하는 필요로 하는 장기 수는 매우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콩팥이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콩팥은 콩팥 이식을 해야 완전히 그 치료가 이루어지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인공심장을 넣거나 해도 배터리와 수명 문제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술을 해야 돼서 환자에게도 부담이 가고 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성이 많은 인공장기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안고 있더라도 그것을 더 개발해서 나중에 사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고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그림자인데요. 제 복제 기술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일단 복제 기술이 부자들의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생명과학과 선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연구비 1%만 사용하더라도 제3세계에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이루어졌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3만 명의 과학자와 30억 달러 정도의 큰 규모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하나의 실험도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체의 연구비는 더욱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구는 인간 수명 연장을 위해서인데 소수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제3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정작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복제기술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수만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6초입니다. 이해지. 앞서 토론자들이 말했던 그 복제과학의 빛과 그림자에서 일단 빛에서 앞서 토론자들은 다 의료 그리고 김미연 토론자는 환경을 말했는데 저는 그 둘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복제과학의 그림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김미연 토론자는 복제과학이 아직 그 장기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했고 또 박수림 토론자는 그거 말고도 또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저도 경제적 차원 그리고 위험성 둘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과 도덕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기술의 문제나 그런 위험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고 또 그런 위험성이 없어질 수 있지만 경제적 문제나 그런 사회의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나 빈부격차 그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 경제적 문제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돈으로 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에도 동의하고 또 만약에 인간 복제가 된다면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우수한 그 유전 형질의 아이들만 그 낳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 차원을 떠나서 또 나중에 그 사회에서 하는 그 나중에 인류나 그런 계층의 차이도 벌어질 그 돈에 의해서 복제에 의해서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도덕적 측면에서도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인간 복제 말고도 일단 복제라는 것 자체가 매우 논란이 많은데요. 책 중에 어떤 서울대 교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선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생명이 아니더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자체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고 또한 만약에 인간 복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인간의 존엄성 그런 문제들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그 환경적 문제는 환경적으로 멸종위기 동물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할 수는 있지만 일단 환경 자체도 부족할 뿐더러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해 나중엔 생태계가 완전 교란되고 또 처음에 복제했을 때는 좋았지만 그것들이 번식하면서 나쁜 쪽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분 21초입니다. 장우주. 맨 처음 말한 김예원 토론자는 복제과학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했고 박수림 토론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혜지 토론자는 복제과학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경제적 문제나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저도 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윤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복제 기술은 보통 생명 복제 기술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동물 실험 같은 게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은 윤리적인 문제로 지금도 지탄받고 있는 행위이고 동물 보호 단체 등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복제는 지금 많은 나라에서 법적으로도 금지하고 있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반대를 하지만 인간 배아도 복제를 한 적이 그 ACT사나 다른 과학자들이 인간 배아를 복제한 적도 있고 이상한 이름이야. 인간 복제 계획을 하겠다고 발표한 과학자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복제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인간 복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동물 실험만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완성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인간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분 57초입니다. 앞에 김예원 토론자랑 박수림 토론자는 국제과학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김예원 토론자와 장호주 토론자는 그 그림자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복제과학의 빛의 장점에 대해서 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복제과학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 발전이 된다면 그 인류의 가장 큰 기여가 될 수 있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일단 먼저 주 목적인 의료기술이 있는데요. 의료기술로 이종간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유전적 성질을 가진 동물들을 복제해 그 장기들로 지금 현재 부족한 장기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뇌세포나 신경까지도 복제를 할 수 있어서 치매나 여러 다른 마비 같은 장애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경제적 차원으로는 우량한 소나 말 등을 복제하여 우량한 품종만 하여 복제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는 더 무거워지고 고기는 육질이 좋아지고 우유의 품질도 더 좋아질 뿐더러 또 말들을 복제하여 경주마나 여러 우수한 품종들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희귀 동물의 복제가 있겠는데요. 현재 많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 생물들을 복제하여서 생태계에 부족한 것들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제과학은 충분히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지만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키워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분 14초입니다. 김혜원이부터 말했네. 그 다음에 박수림이가 말했네. 김혜원은 어느 측면을 말했나? 김혜원과 박수림이의 발언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김혜원은 어느 측면 말했고 박수림은 어느 측면 말했다고 볼 수가 있어. 자유롭게 말해봐. 어느 쪽이 과학적 측면 말했어?
어느 쪽이 사회적 측면 말하고. 김혜원 박수림이 발언 중에 누가 과학적 측면 말했고 누가 사회적 측면 말했냐고. 아니, 김혜원 박수림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야. 모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응? 김혜원이 발언 내용 이거야.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점은 인도물소 복제, 우량 가축. 그 다음에 단점은 복제 장기는 믿을 수 없고 스웨덴 설문 결과 선호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박수림이가 이렇게 말했어. 인공장기는 현재 장기 부족한 상황이므로 부작용이 있더라도 개발한다면 도움된다. 둘째, 이것은 부자들의 과학이다. 생명과학과 선이라는 책, 연구비 1%만으로도 전 세계 굶주리는 사람의 얼마만큼을 살릴 수가 있다. 돈과 과학자들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자된다. 그러므로 복제과학은 소수들의 수명 연장에 기여할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김혜원과 박수림의 말 중에 어느 쪽이 더 사회적인 측면이야? 박수림의 발언이 사회적인 측면이 강하죠. 자, 그래서 이 김혜원의 발언 내용은 과학적인 현상들이고 주로 사회적인 것도 있지만 스웨덴 설문 결과 같은 것은 사회적인 거죠. 그러나 주가 과학적인 현상이고 박수림이는 주로 사회적인 측면에 중점이 실려 있다. 그러면 김혜원이가 1토론자로서 과학적인 현상을 중점적으로 발언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자인 박수림이는 사회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것을 단계별로 보면 어떠냐, 단계별로 보면 어때요? 처음에 과학적 현상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주 잘한 단계죠. 그러니까 아까 1차 발언하고 역할을 바꿨네. 1차 발언에서는 박수림이가 제일 먼저 발언하면서 과학적 현상을 말했고, 둘째 발언 김혜원은 그것을 복제과학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발전 단계는 초기라고 진단을 했죠. 그러니까 아까 1차 발언에서는 박수림이가 현상 말했고 김혜원이가 그 의의를 말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김혜원이가 먼저 현상 말했고 박수림이가 그 의의를 말했어요. 의의는 이제 부정적 의의를 말한 거죠. 부자들의 과학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발언도 전개가 아주 잘 됐어요. 둘이 역할 분담을 아주 잘했어요. 예원이하고 수림이하고. 이것도 내가 걱정했어. 김혜원이가 장점 단점 말했죠. 뭐 상당히 장점 단점을 크게 상당히 말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뭐 이야기해야 돼? 나머지 사람들이 장점을 플러스하고 단점을 플러스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냥 단순 더하기죠. 근데 박수림이가 그런 단순 더하기가 아니고 사회적 차원에서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이런 거 잘해야 돼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지가 말했죠. 이해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자 측면을 중점으로 말하겠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앞서 김혜원이가 첫 1차 발언자로서 양면성, 즉 빛과 그림자 다 말했죠. 개괄적으로. 그러면 이제 박수림이 이어서 이해지는 세 번째니까 빛과 그림자 중 그림자 중점적으로 말해도 돼, 안 돼? 되죠. 맨 처음 첫 발언자가 저는 그림자 중점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좋은 거죠. 첫 발언자는 다양하게 넓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해서 말했어요. 복제과학에 대해서는 경제적, 도덕적 차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제과학은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첫째, 기술적 차원. 둘째, 경제적 차원. 셋째, 도덕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해지는 어느 측면을 말하겠다고? 경제,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기술적 문제는 어떻게 되므로? 앞으로 점점 해결이 될 것이므로. 그러죠? 이건 내버려도 과학자들이 죽어라고 해결을 해. 근데 경제, 도덕적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는 거야. 왜 어려우냐?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과학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박수림 토론자가 말했지 소수 수명 연장을 위한 부자들을 위한 과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해지가 말하길 그것은 부익부 현상을 더 심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 문제죠. 박수림이가 제기했던 사회 문제를 더 구체화시킨 거야. 사회적으로 이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만 복제과 좋죠, 그죠? 그 과학 발전들이 장기 나 갈겠네, 갈 수 있겠네, 저한테 지금 갈아야 되겠네, 뭐를 갈을까 하는데 이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러면 부자들만 갈고 그러면 부자들만 건강하게 오래 살면 이건 사회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겠죠. 이건 엄청난 문제죠. 이거 해결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 정말 기술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난제다 이 말이야. 이것을 이해지가 말을 했어요. 아주 잘 말했어요. 그러니까 김혜원, 박수림, 이해지에 거쳐서 굉장히 토론이 지금 다양화와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토론은 상호관계가 중요해. 내가 집에서 열심히 중요한 거 막 말한다고 잘 된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조화를 맞춰가지고 아주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내야 돼. 함께 만들어야 돼. 함께. 아까 1부 토론 때 말했죠. 팀워크 중요하다고 그랬죠. 장우주가 말했어요. 이렇게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윤리적 접점에서 자세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이해지는 그림자 중점에서 말한다고 그랬죠. 장우주도 그에 이어서 단점 말한다고 그랬네. 윤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네. 윤리적인 초점은 이 앞서 말했던 이해지의 도덕적인 차원하고 맥을 같이 하네. 그러면 이제 아마도 이해지가 말했던 도덕적 차원을 더 심화시키려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세가 일단 좋아요. 그 내용 면에서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 즉 뭐라 그러냐면 동물 실험 필수인데 아직 지금 윤리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인간 실험을 해야 되게 되는데 윤리적 문제를 더 야기시킨다 이 말이죠. 방향은 좋네. 방향은 좋은데 좀 구체적으로 말을 했다라면 왜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를 조금 더 설명 내지
논증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장우주의 발언은 자세는 매우 좋은데 내용 면에서 조금 더 폭과 깊이를 더했다면 아쉬움이 있다. 자, 이영민이 뭐 말한다고 그랬지? 장점 말한다고 그랬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주로 뭐를 말했어요? 앞에 토론자들이 단점을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영민이는 장점을 말한다고 그랬으면 아주 조화를 잘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영민이가 준비를 해오기를 집에서 장점과 단점을 다 준비했겠죠. 근데 둘 다를 지금 말할 때가 지났다고 이미.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 그런데 앞에 사람들이 거의 단점을 말했으니까 이제 이영민은 장점을 말하겠습니다 하면 이영민이도 이 선택을 아주 잘 한 거야. 뭐 말이냐면 의료기술, 이종간, 인간장기, 뇌세포, 심정, 치매 치료 등등, 경제적으로 우량, 소말 등등. 이영민이도 장우주와 같이 내용 면에서 그 자세는 대단히 좋은데 내용 면에서는 무난하네. 괜찮은데 조금 더 심화하고 심화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요, 다들. 자, 그러면 1분 후에 3차 반응이 있어요. 선생님 2분 14초. 박수림. 그럼 저는 이어서 세 번째 문제인 앞으로의 국제과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국제과학의 목적이 환경 그리고 의료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방면에 있어서 모두 국제과학은 윤리적인 문제를 피하면서 국제과학의 바람직한 방향은 첫 번째 윤리적인 문제를 피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윤리적인 문제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의료적 목적이 거의 대부분 장기를 새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데 지금 배합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대체적인 그런 줄기세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배아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쓰면 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고 또 이 장기 대체가 거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을 복제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복제를 막음으로써 그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윤리적 인간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의료적 측면에서도 사회가 함께 발전해서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등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상업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복제된 멸종 위기 동물을 복제해서 다시 환경으로 돌려보낸다고 해도 그 돌아갈 환경이 없으면 멸종 위기 동물이 다시 살아나기 어렵고 또 환경 탓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멸종했다고 해도 다시 돌려보냈을 때 그 사람들을 막을 정책이나 제도가 없다면 다시 동물들이 모두 허사가 되고 돈 낭비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곳에서 한 미국의 보전생물학자는 이미 옛날에 아라비아 영양을 다시 되살려서 환경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으나 밀렵꾼들에 의해서 모조리 도살되어 버렸다면서 환경과 국제과학과 사회적 제도가 함께 성장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 55초입니다. 예지해. 앞서 박수림 토론자가 말했던 어떻게 앞으로 그러니까 복제과학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 에서 두 가지 첫 번째 윤리적 문제를 피하고 두 번째 그 사회와 같이 발전해야 한다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저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왜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빛과 그림자에서 장점이 매우 많았지만 단점도 매우 많고 또 복제과학은 생명 관련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류의 그 방향을 아예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굳이 막지 않고 발전을 하게 하되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가치 중립성 때문입니다. 가치 중립성이란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기술일 뿐 가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복제과학 따라서 기술을 일단 기술대로 발전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에 문제가 많으므로 사회가 정부가 법이 나서서 이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막지 않으면서 그런 사용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제 과학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유전자 조작 등의 다른 과학도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그 기술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그 사용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규제해야 하느냐?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에 그 과학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그런 실험 중에 발생하는 문제 같은 것을 다 공개해야 하며 그 우리 인류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요즘은 예전에는 가능했을지 모르나 요즘은 과학이 곧 그 돈 그리고 상업적 목적에 이렇게 이용되는 시대라서 그런 것을 과학자 스스로 지키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그리고 더 멀리 봐서 국제적 아예 세계가 그 복제과학 우리 인류의 미래를 결정질 수 있는 복제과학을 정말 제도로 만들고 온 나라가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닌 화합을 하고 의견을 맞춰서 복제과학 발전의 방향을 같이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분 3초입니다. 앞서 박수림 토론자는 복제과학에서 윤리적 문제와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셨고 이 예지 토론자는 그 과학은 기술일 뿐이고
기술일 뿐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그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제도나 그런 법적인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먼저 저는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사회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해직 토론자가 말씀하셨듯이 과학은 기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예를 들어서 생명을 복제했다고 해서 그 생명을 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사람들이 그 과학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좀 더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사회적이나 국제적인 법적인 조치 아니면은 그러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인식이 도덕적으로 되기에는 약간 힘든 점도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막 생명 복제하고 그러는데 그걸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쪽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2분 13초입니다. 김예원. 성민이 할래? 앞에 박수림 토론자께서는 윤리적 문제를 피하고 사회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했고, 이해지 토론자는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장우주 토론자는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우주 토론자와 이해지 토론자에 대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먼저 과학은 사람다운 면모를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사람이 발전시켰고 또 사람을 위해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다운 면모를 가지고 사람다운 생각과 사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신의 욕구만 요구하지 않게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합니다. 복제과학은 현재의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더 사람들을 위하하고 사람다운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27초입니다. 앞서서 네 토론자들께서는 모두 다 윤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의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더하여 총체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제과학은 아직 발전 단계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은 과학입니다. 목숨이 위태한 환자의 수술을 할 때
실험을 할 때 어떤 것을 믿고 실행을 합니까? 바로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그 성공 확률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 수술 방법은 몇 년 후에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더 성공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복제과학도 이러합니다. 장점들을 보자하니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꼭 간절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단점들을 보아하니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순기능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이면 됩니다. 첫 번째로 통찰력을 크게 하여 생각을 넓혀서 여러 학문들과 연관시켜 융합적인 기술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다양한 속에는 문제점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시간을 가지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차곡차곡 연구를 진행해 가야 합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학자들이 항상 발견을 하든 연구를 하든 항상 연구의 목적이 인간이나 생물의 생명의 존엄성에 결여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연구를 해야 합니다. 아직 복제과학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좌충우돌스러운 문제점들도 있고 장점들도 있고 고민거리가 많지만, 만약 이것들이 점차 개선되어 간다면 나중에 복제과학은 미래에서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유익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분 45초입니다. 다른 토론자를 지칭할 때 누구누구 토론자 깨서는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누구누구 토론자는이라고 해요. 예지 토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지 토론자 깨서는이라고 말했는 거예요. 극존치입니다. 그 다음에 발음들을 상당히 이상하게 인류, 윤리, 인류, 윤리지 여러 사람이 계속 그렇게 말해요. 이건 사소한 거에서 내가 이런 거 말 안 하는데, 내가 논술을 할 때도 띄어쓰기나 뭐 맞춤법 그런 거 나 말 안 해. 틀리면 나도 그런 차원은 자유하고쳐야지. 중간에 왜 애들 나갔다고 했어 그때 그렇게? 화장실에서 아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 한 거고. 먹으려고. 중간에 나가지 말고. 자, 오늘 원탁 토론 아주 잘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안내하겠어요. 이제 3월 되면은 초등 6학년 3명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중3 배지민이하고 신현 고등부로 올라왔죠. 지금 중학부가 너무 많아서 미리 올려버렸어요. 그럼